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2.25%인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 해 기준금리가 4차례 연속 인상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지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지난달 빅스텝 영향으로 현재 최고 연 6%대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부동산알 114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연식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년에서 5년차 신축 아파트 가격이 0.54% 하락했습니다. 반면 입주 6년에서 10년차 준신축 단지와 입주 10년 초과 노후 단지는 각각 0.86%, 0.69% 상승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신축 아파트 값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25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는 2만 1,840가구가 일반 가구에 분양됐습니다. 지역별로 고양은 403가구 일반 공급에 1순위 청약자 2만 125명이 몰려 49.94대 1의 청약 경쟁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파주와 오산 등이 두 자릿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맞이했지만 서울과 인접한 지역 중 입지가 좋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 지구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수익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훨씬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부터 먼저 빠지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시장이 얼어붙은 건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오산은 톱3로 불리면서 청약 시장에서 선전했듯이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자,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서울 지역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바로 이 정비 사업이죠. 예, 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성동구 용답동 하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선정지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이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용담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7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우선 입지와 개발 호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의 용답동 여러분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하게 생각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시작한 용답 108 구역의 재개발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이 용답동 역세권 재개발.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용답동 하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성동구의 마지막 보루지, 그러니까 마지막 미개발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추세가 여러분 이제 뭐 언론에서 집값이 하락을 한다, 뭐 금리 걱정 많이 있으십니다. 뭐 그리고 환율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또 0.25%의 금리 인상 이런 걸 또 한다 발표를 했죠. 자,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의 그 지식과 여러분의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 서울경제TV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실력을 제가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가끔씩 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있으시니까 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비 사업 지역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는 지금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만나시는 이런 모든 언론 기사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어떤 데서 신고가를 치고 또 거래량이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징역 특수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그 중에서는 물론 금매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파고두셔야지 그렇다더라 떨어진다더라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는 평생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TV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 내가 30% 이상 늘 나는 수익을 본다 이런 분은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에 아무리 좋은 입지를 갖다 드려도 계속 재개발 지정되기 전에 팍팍 이렇게 파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투자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의 상황들은 굉장히 지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답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서울에 투자하실 때 당연히 이제 그 서울의 빌라 중심으로 많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저층 주거지에 이런 서민들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빌라가 바로 아파트의 원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도 아직 조정이 안 됐고 재초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뭐 지금 신속통합개발 사업들에 있어서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그 기부 체납 그리고 임대 그 주택에 대한 비율 이런 것 갖고 많이들 지금 옥신각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재개발 또 이번에 발표했고 모아타운 선정지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의 망설이시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언론에 좀 휘둘리시고 그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에 여러분이 근원적인 어떤 그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요, 여러분 그 정비 사업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는 곳, 개발 잡혀 있는 곳 역세권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거의 다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용답 동기 보시면 위쪽으로는 지금 청량리, 왕십리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모두 이제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교통 환경이 앞으로 더욱더 개선이 되고 이 용답동 주변이 사실은 이제 재생센터, 화수 처리장 같은 이런 그 선호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이 생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노후됐던 이런 매매 시장 이런 것들이 현대화 사업을 거쳐서 자동차 현대화 사업에 바로 그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1만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 용답동이다. 그래서 그 용답동의 배후 주거지로서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여기는 이 중랑천과 바로
청계천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 주거 환경, 지천 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앞으로 생기는 업무단지 그리고 전체적인 서울의 지도를 보면 딱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용답동이다. 그래서 강북의 광화문, 그 여의도 그 업무단지와 그리고 강남의 이 업무단지를 바로 딱 양분해서 봤을 때 30분, 20분 내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목하실 게 왕십리 거쳐서 바로 우리가 이제 답십리역 쪽에서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 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호선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왕십리역 거기에서 바로 한정거장 가면은 청량리죠. 분당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 이런 걸로 연결돼 있고 앞으로는 GTX C노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청량리역에 여기다가 하는 거죠. 청량리역에 앞으로 한 12개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이 주변 지역들의 이 교통 환경뿐만이 아니라 청량리는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청량리 주변에 9개 동의 주상복합 업무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러분 청량리 이렇게 지나가시면 지금 짓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뭐 제기동 그리고 청량리동 그리고 전농 9구역 이렇게 정비 사업들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뭐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그리고 전농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재개발 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이만큼의 상업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 교통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 주변 지역에 고급 주거단지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어디냐? 강북의 삼성동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굉장히 수월하겠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또 수혜를 받는 곳이 성동구 용답동이 되겠다. 이렇게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자체로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가 이제 이게 그 조감도인데요. 자동차 매매 시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됐죠. 여기가 이제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층 정도의 높은 이 자동차의 모든 산업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지금 용답동 가시면 8차선 대로가 있는데 대로 사이로 많은 뭐 외국 그 자동차들의 전시장들이 이쪽으로 쏙쏙 모여들고 있고요. 원래 용답동은 뭐 남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 공업사들 굉장히 많았던 거.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화 사업을 거쳐서 이쪽에서 그 어떤 뭐 아저씨들만 가는 곳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어떤 그 많은 문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그 용답동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거기가 공원과 그리고 물 관련된 재생 업무단지가 여기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죠. 근데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재생 에너지 이런 거에 산업에 굉장히 지금 뭐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바로 여기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청계천과는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랑천과 지류를 또 같이 하고 있는데 바로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정도 완공될 텐데 이게 어디로 가냐? 삼성동 영동대로와 바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항리호를 지나서 용인까지 가죠. 근데 여기가 한 10분 정도니까 지금보다 더욱더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 있어서도 바로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수변공원, 이런 여의도의 10배 정도 이상의 이러한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게 서울의 2040 서울 플랜에 있어서 바로 도시계획에서 지천 르네상스, 바로 이것이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가장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정말 개발 호재들이 풍부한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강북의 핫플레이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발 호재,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많은 곳들이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개발 호재들 또 있을까요?
네, 여러분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나오죠. 예,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제 핵심이죠. 바로 이 용답동에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권리 산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에 여기가 구역 지정이 된다라는 예상치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좀 처음에 이 초기 지역에 한 800명 정도의 그 주민들이 시작했던 구역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어디서 끝날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초기 그 추진 지역들 그리고 가장 핵심 지역들 여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지역들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또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취득세에 감면을 받는 건데 여기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축의 장점은 낮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것보다 전세가가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초기 단계에 이런 그 추진 지역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 현금 청산의 위험이 없고 두 번째는 아주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적다라는 점이죠. 정비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냐면 보통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9억에 투자하게 되면 한 5, 6억 거의 뭐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초기 투자 금액이 그거보다는 한 2, 3억 정도로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정말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멈춰 있었던 강북의 시계가 이제 조금씩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세는 과연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신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6억 이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5억 7천에서 5억 9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장 대지 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거보다 약간 낮은 그런 신축도 있습니다. 임대는 2억 6천에서 2억 9천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러분 여기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그 노후화된 지역에 있어서는 아무리 신축이라도 그렇게 많이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액이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한 3억 원 정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무난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바로 한정거장의 왕십리역에 GTX 신호선 그리고 청량리역, 뭐 동북선 이런 것들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용답동에 주목하실 이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비 사업에 여러분께서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가볼 텐데요. 자, 지금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시세 5억 초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5억 2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여의도, 강남, 광화문 이 3대 도심의 배후지이면서 역시나 이곳도 지금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입지 그리고 또 개발 호재 정말 궁금한데요. 이사님, 입지와 개발 호재 정리해 주시죠. 여러분이 그 면목동에 대해서 많이 그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시가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지금 그 공급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면목동입니다. 왜 면목동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7호선이 지나는 강남 노선 그리고 강남의 직주금전 역할을 하면서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별로 없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민층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정말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서울시가 굉장히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여러분께서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면목동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분도 계세요. 거기가 뭐 약간 입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지역에 가장 투자 수익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 잘하시는 겁니다. 면목동에 자 보통은 이 정비 사업을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나중에 거기를 뭐 중복해서라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주 수요를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면목동 이 중랑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지금 정비 사업들을 지정해 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아타운 선전지입니다. 6월 23일 날 발표를 했던 지역이고요. 연범 번호라고 하죠. 보통 이 동의서 진구할 때 연범 번호가 부여된 곳, 거기는 거의 다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6월 23일 여기도 이제 신축인데요. 신축하면 또 현금 청산 얘기 또 나오죠. 그러나 여기는 중랑구청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연봉번호 부여가 됐고요. 건축 신고 완료일 기준입니다. 6월 23일 이전에 3월 달에 이미 건축 신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소유권을 여러분께서 등기를 치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면목동이 어디입니까? 면목역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는 게 뭘까요? 네, 청량리역이죠. 바로 이게 면목선입니다. 면목선 2023년에 개통 예정이 들어가고요. 면목동에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요. 청량리역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면목선에 또 이어지기 때문에 청량리역 주변에 이러한 호재들 그리고 면목역에 바로 7호선 연결되는 게 상봉역인데요. 상봉역 여러분 뭐를 보셔야 될까요? 물론 여기 이 도심형 이 정비 사업도 분명히 있지만 GTX 비노선이 지납니다. GTX 비노선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우선 협상자 선정 결렬이 돼서 유찰이 됐는데 그럼 늦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국토부가 다시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 착공하고 30년에 개통하겠다라고 아주 굳은 의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노선 여러분 아시죠? A 노선은 2024년 개통 예정 그리고 C 노선은 2028년 개통 그리고 B 노선이 가장 늦지만 30년에는 개통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아타운 선정지에 보통 서울시에서 5, 6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다 완성 입주 때쯤에는 GTX B노선도 개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목동이 바로 이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과 수변공원화 요 지천 르네상스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우리 그 나오면은 한강과 같은 이러한 수변공원화 그리고 공원 이런 산책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시세가 지금 5억 2천에서 5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3룸 기준입니다. 워낙 이 면목동은 3룸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실거주도 많고요. 전세 3억 5천에서 3억 6천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 전략입니다. 뭐 대규모 개발 호재에 비해서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기가 면목동의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고요. 곧 10월 달이면 다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 진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두세 달 걸릴 수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세 맞추고 바로 등기 치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계실 수 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완화책이 많이 나오는데 가로주택 사업에서 출발을 했죠. 모아타운이. 가로주택의 15층 층고 제한 폐지됐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거 제가 이제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드린 이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해 8월 4일부터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이후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바로 이런 재개발 지역들도 조합원 양도가 금지됩니다.
물론 이제 가로주택에서는 3년 거주 그리고 5년 보유의 그 조합원들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이 없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양도 금지 요거 주의하시면서 지금 정비 사업이 이미 여기가 선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지역이다. 지금 같은 시대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 시세와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정비사업 추진 지역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전화로 진행되는 이 1:1 무료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6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 정보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런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GTX의 노선, GTX C노선에 들어오는 그러한 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로 인해서 그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뛰어나질 바로 마영선광의 입지를 갖게 될 바로 도봉구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봉구 창동 이러한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지역.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변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남시에 위치한 감북동이 되겠는데 이 지역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앞으로의 변화될 수 있는 개발, 이런 재개발이랄지 보금자리 주택이랄지 이런 식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지역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지역 모두 미래 가치 상승이 참 기대되는 곳들이네요.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도봉구 창동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4억 초반대부터 형성이 돼 있는데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우선 입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날 지역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우선 지하철 먼저 한번 살펴보면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4호선과 1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요. 앞으로 여기에 GTX의 노선이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었죠. GTX의 C노선,
들어오게 됨으로써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1호선과 4호선이 이용 가능한데 4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남양주 지역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남양주 별내 진접 지역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방문하는 유동 인구의 증가, 앞으로 지역 경제가 더더욱 활성화되면서 변화될 수 있는 기대감에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호재에 힘입어서 앞으로 찾는 이런 사람들의 방문객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 앞으로의 개발들이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의 이 일대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의 노선 들어오게 되고요. 또 주변으로 주거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배드타운에서 이렇게 새롭게 일자리까지 생기다 보니까 주거 인구는 많았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인프라가 그만큼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앞으로 새롭게 또 개발의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동원 같은 경우는요. 일평균 이용객 6만 명이 앞으로 모이는 이런 도시재생의 집적단지가 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남으로써 이 안에 이제 앞으로 서울 아레나랄지 창동 시드큐브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도처에 널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 배드타운 이런 이미지가 최근에서까지도 이루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에서 부족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점점 이런 주거 지역을 많이 모집을 해놨었죠. 그러한 주공 아파트 단지랄지 그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창동 지역의 배드타운 이미지로서 변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에서도 보시듯이 지금 낙후된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주공 아파트의 형태도 보실 수가 있겠고 창동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노원 지역과 창동 지역 오래된 아파트들 그리고 저층의 빌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던 모습들이 앞으로는 모아주택이랄지 공공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랄지 이러한 새롭게 개발되는 형태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입니다. 지금 주공에 있는 아파트들만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안에 앞으로의 GTX의 노선의 추가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매머드급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의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입지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도봉구 창동 노후도가 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호재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팀장님, 어떤 개발 호재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도봉구 창동 개발 소식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익히 다 알고 계시겠죠. 창동의 문화센터랄지 창동의 민자 역사개발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에는 와서는 이러한 개발들의 힘을 박차하면서 공사가 실제로도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창원미 문화산업 단지가 굉장히 발빠르게 지어지고 있죠. 2023년에서 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모습, 여기에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앞으로 서울 아레나 가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또 복합화순센터가 지금 새롭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발빠르게 변신할 수 있는 모습들, 이러한 삼박자가 갖춰지고 또 주변 지역의 이러한 문화시설과 창동상계 동서강 다리가 또 새롭게 연결됨으로써 지역 상권을 더더욱 확충시키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300여 개의 기업과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됨으로써 서울 동북부의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들을 앞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서울 아레나가 굉장히 크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서울 아레나, K-팝 전문 공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한 공연은 물론 이러한 각종 페스티벌과 각종 시상식, 방송과도 연계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이런 대형 콘서트장은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생김으로써 서울 동북부도 음악,
문화 중심의 앞으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형 공연장과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들어가게 되고요. 또 영화관 이런 것도 당연히 물론 들어가게 되겠죠. 또 그 옆쪽으로는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바로 시드큐브라고 일컫는 굉장히 큰 건물이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들, 창업에 위한 이러한 시드큐브, 여기서 만들어지는 우수한 콘텐츠들이 이곳에서 생산이 되어서 주변 지역에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크게 기대할 수 있겠고, 또 이 안으로는 이러한 굉장히 많은 기업, 카카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유치가 되어지지만 또 문화, 콘텐츠들을 만드는 이런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 또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상주하는 젊은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주변 지역의 상권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상권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북부 일자리의 문화 거점이 되는 모습을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시드큐브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콘텐츠들, 바로 공공형 스튜디오가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수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악 살림 인력이 주거가 지원이 되고 네트워크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이러한 우수한 콘텐츠들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우수한 콘텐츠들이 이곳에서 유통이 되어서 바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자독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더욱 많아지게 되겠죠. 또 그 옆으로는 창동의 민자의 역사도 다시 한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디오트에서 인수됐고 롯데건설에서 앞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모습, 민자 역사 또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옆으로도 이런 인공지능과학관,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곳곳에서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까지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랑천 바로 건너편이 되겠죠. 창동의 이러한 호재들 건너편 쪽으로 해서 도보운전면허 시험장과 창동의 차량 기지, 굉장히 큰 부지들이 또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동의 차량 기지는 남양주 4호선 4호선이 새롭게 개통된 지역으로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그 가용지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서울대 병원과 이러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과의 이러한 대형 병원 그리고 우수한 바이오사과 관련된 산업 단지가 이곳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그 옆으로는 코엑스 수준의 대형 컨벤션 센터가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동북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대중교통의 요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GTX의 노선, GTX의 신호선 창동역이 들어서게 되는 점. 위쪽으로는 양주 덕정 부분과 아래쪽으로는 수원 라인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광역철도다 보니까 창동에서부터 바로 강남권까지 10분대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또 여기에 KTX 연장 추진이 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역이나 수원역, 수서역을 이동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곳에서 지역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이 생기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큰 호재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소식도 기다리고 있죠. 일부 구간 개통이 된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점, 바로 강남과로 연결해주는 대심도로 지하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상부에 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이런 천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어지고, 그 아래로 대심도를 통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더더욱 높여줄 수 있는 도로망까지 들어서게 되는 부분, 이 지역의 개발 호재가 이만큼 풍부하다. 그 도시가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이미 강북 지역의 교통 중심지인데 이젠 앞으로는 각종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도봉구, 창동 지금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역에서 만나보는 도보 5분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액대 굉장히 저렴합니다.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전세 시세 약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4,500에서 6천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20만 원의 월세 수익까지 받아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하철 9호선 황금 노선을 품고 있는 지역인데요. 9호선 둔촌 오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거고요.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1,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역시 입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볼 지역, 바로 하남시에 위치한 감북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감북동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형성되어 있는 가밀지구는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밀지구보다 지금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서울권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곳보다 가까운 지역이 바로 감북지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이시는 이러한 빨간 선 긋는 부분이 바로 경계선이 되겠는데 바로 왼편이 서울이 되겠고 오른편이 경기도 하남시가 되죠. 경기도 하남시에서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울과 경기도가 이어져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감북지구라는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감북지구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이런 식으로의 개발도 노렸던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이제 반대로 인해서 수익률 부분적이 가장 크겠죠.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이루었다가 다시 한번 그런 모습으로 지향될 수 있는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 바로 감북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고 또 교통도 굉장히 또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9호선 둔천 오른역을 10분권에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9호선 같은 경우는 급행라인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차량으로 이용하시더라도 주변 지역의 접근성, 바로 잠실과 이러한 송파 생활권역과 또 그 위쪽으로 보면요. 강동 천호 라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이용하시더라도 올림픽대로까지 5분에서 10분대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통망 이용 가능하셔서 이러한 송파, 잠실의 권역과 강동 천호의 접근성이 좋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감북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쓰리룸 형태의 집이기 때문에 여타 서울권에 위치한 쓰리룸 형태의 가격들보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파, 잠실과 강동, 천호만 하더라도 지금 쓰리룸 형태의 가격대가 거의 뭐 8, 9억을 호가할 만큼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점,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하남시에 위치한 감북동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서울과 맞닿아 있는 데다가 서울로 교통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여러모로 참 매력이 많은 그런 곳인데 그러면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새롭게 바뀌는 이러한 재개발, 그리고 3기 신도시, 그리고 4기 신도시, 앞으로 새롭게 지정이 될 4기 신도시의 접근성, 이러한 부분에서 1기, 2기, 3도시 여타 지역들이 있죠. 하지만 여타 다른 지역보다 바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이러한 신도시들의 가격대가 더더욱 높게 형성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어디냐?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냐에 따라서 그 가격대가 또 높게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죠. 송파 위례랄지 성남 판교 지역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 여타 다른 신도시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앞으로 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하남 교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보다 더 근접한
간북동이 되기 때문에 간북 라인 이러한 서울 접근성이 더더욱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대중교통의 요소가 늘어나는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죠. 지금 3호선까지 개통된 5급역까지 개통된 부분들이 가밀지구와 교산의 신도시로 새롭게 개통이 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3호선 같은 경우는요, 새롭게 또 변신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져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면 고양시 쪽으로도 3호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3호선 라인도 급행으로 바꿀 수 있다는 또 소식이 한번 전이 됐었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을 받아볼 수 있는 라인, 앞으로 3호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보면은 5호선의 이러한 연장 소식도 하남 라인으로 개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흐름이 더더욱 좋아졌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 지금 또 9호선 중앙보건병원까지 개통된 부분들이 또 중앙보건병원에서부터 샘터 공원역으로 새롭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샘터 공원역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이곳에는 또 무엇이 들었으냐? 바로 고덕의 비즈밸리가 또 새롭게 들어서게 되죠. 고덕의 비즈밸리, 이곳 역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비즈밸리, 마곡의 산업단지처럼 이곳 역시도 9호선의 혜택 받아보면서 새롭게 이런 개발 호재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9호선의 연장 소식,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고덕의 비즈밸리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또 이곳으로는 또 이케아가 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이곳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점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호재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교통망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하남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양평까지 가시려면은 팔당도 물론 갈 수 있지만 팔당대교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막혔던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러한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산책은 아니죠. 산책 말고 여행을 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도로망이 생긴다. 그러한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앞으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위에서부터는 포천, 아래쪽으로 라인이 이루어지는 라인들이 안성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 최종적으로 세종까지 연결이 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갖는 위상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곳 역시도 경부고속도로처럼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용인에 있는 이러한 동탄 신도시랄지 위쪽으로는 수원 판교 이런 라인들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러한 신도시가 생겼던 부분들과, 또 이곳 역시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이 주변 지역으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신도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혜택 받아볼 수 있는 역이 바로 초이 IC가 되겠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초이 IC 주변으로 해서 또 하남의 퓨처밸리가 앞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하남시가 갖고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앞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남의 퓨처밸리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서 기대될 수가 있다. 이건 역시도 이런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이런 핀테크 사업과 블록체인 사업이 생김으로써 우수한 인력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 주변으로 해서 일자리만 생기겠습니까? 일자리 주변으로 해서 상업단지와 유통시설 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한 곳에서 플러스 효과를 받아보면서 이곳에 간북지구의 신도시가 새롭게 건립이 되어진다면 그 위치가 굉장히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부동산인지 아닌지 꼭 확인할 때, 지금 교통망 어느 정도로 확충되는지, 일자리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갖고 있네요. 경기도 지금 하남시 간북동 정말 매력적인 곳인데, 더군다나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잠실과 강남 생활권의 이점들을 모두 누리는데 가격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세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팀장님 시세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합리적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3룸 형태,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가 되겠고요. 금액대 5억 1천에서 5억 1,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금액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 발생하시겠고요. 월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 금액 3억 6천 정도 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6,500에서 1억 7,500만 원에 월 1억에 약 150만 원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기현 팀장님의 무료 상담과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세미나 새정보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